전세계 1위 기업을 꼽자면 어느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전세계 1위 부자의 대명사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기업 아마존, 역사상 가장 큰 인터넷 기업 중 하나인 구글 등 다양한 기업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오늘은 역시 혁신과 감성의 끝판왕, 전세계 10억 명의 팬덤을 보유한 기업, 2020년 포춘지 선정 가장 위대한 현대 디자인에도 이름을 올린 기업, 오늘은 애플이 가진 경이로운 재력과 자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아 그리고 로널드 웨인이 애플 컴퓨터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창업한 후 차고에서 애플1을 제작한 것을 시초로 이후 애플2가 데이트하여 일확대성장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라이선스 계약의 실수, 갖가지 스티브 잡스의 삽질들, 그리고 마케팅의 실패 등으로 이사회가 스티브 잡스를 해고하기까지 이르렀던 큰 어려움을 겪던 애플은 이후 결국 다시 스티브 잡스가 나가서 세운 회사와 운영체제를 차세대 운영체제로 선택, 잡스를 다시 경영자로 내세우며 이후 애플은 1990년대에는 아이맥, 2000년대에는 아이팟과 아이폰, 2010년대에는 아이패드를 연달아 발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며 애플은 결국 전세계 시가총액 1위, 연매출 450조가 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2021년 연간 예산의 총수입이 482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애플의 매출은 한 국가와 비교될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애플은 시장의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플은 1997년 스티브 잡스가 회사로 복귀한 후 아이맥의 출시를 시작으로 서서히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아이팟 나노,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주력 제품들이 연속적으로 대박을 터뜨리며 실적이 급상승하기 시작해 그 기세를 몰아 애플은 2010년대에 들어 엑슨모빌,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등을 제치고 애플은 결국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의 시가총액은 2011년에는 1조 달러, 즉 1개 기업이 대한민국의 GDP와 맞먹는 수치가 나온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으며 이로부터 약 10년 뒤인 2022년 1월 애플은 다시 한번 전세계 시가총액의 역사를 새로 쓰며 세계 최초로 3조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3,580조 원을 돌파해 이는 무려 영국의 GDP를 능가하는 기록이자 작년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이 가장 고가일 때 시가총액이 약 2,400조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며 애플이란 단일 기업 하나가 대한민국의 2,000개가 넘는 모든 상장 기업의 합산보다도 약 1,000조 이상 더 거대한 위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애플과 스마트폰으로 자주 비교되는 대한민국 최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400조 원, 즉 애플의 9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며 참고로 애플의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은 약 131조 원, 삼성전자의 2021년 영업이익은 약 51조 원으로 각 기업들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은 약 2배 정도 차이 나지만 시가총액은 9배 이상 차이가 나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각 기업들의 기대치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보였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약 3,309억 달러, 하나로 약 410조 원 규모의 주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약 47.6%가 애플에 투자된 금액으로 그 규모가 약 1,575억 달러, 하나로 거의 195조 원에 가까운 돈을 오직 애플 한 종목에 거의 몰빵에 가깝게 투자하고 있어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 또한 애플의 미래를 얼마나 쳐주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애플은 현재 얼마나 돈을 벌어놓았을까요? 애플은 지난해인 2021년 기준 순현금으로만 약 797억 9,800만 달러, 하나로 약 96조 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고로 삼성전자는 작년 기준 순현금만 약 105조 원을 보유해 돈은 애플이 연간 약 2배를 더 벌었지만 보유한 현금은 삼성전자가 더 많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현재 삼성전자는 현금을 매우 보수적인 관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배당 같은 주주 환원이나 대규모 M&A 투자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 2011년 팀 쿡이 애플의 CEO로 취임한 이후 막대한 현금을 회사로 쌓아두지 않겠다는 일명 순현금 중립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최근까지 부채를 갚을 정도만 제외하고 모든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을 모두 사용해왔으며 그 예시로 애플은 작년에만 주주 환원에 1,030억 달러, 하나로 약 12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주주들을 위해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만약 애플이 삼성처럼 현금을 쌓아두었다면 보유 현금이 96조가 아닌 200조도 훨씬 초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123조 5천억 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여전히 소유한 96조 원이라는 금액은 국내 대기업들 중 시가총액 100조 원의 LG솔루션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 79조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55조 원, 네이버 50조 원, 카카오 42조 원, 현대차 38조 원, KB금융 24조 원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시가총액 자체를 초과해버린 막대한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어떻게 1년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게 된 것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답게 이러한 짧은 영상을 통해 모두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아주 간단히 애플의 재밌는 기록들을 숫자로 살펴보면 2020년 9월 팀 쿡은 아이패드가 출시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5억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2020년 11월에는 애플페이의 전세계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5억 700만 명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참고로 이러한 엄청난 사용 숫자를 실감할 수 있었던 최근 사건 중 하나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애플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애플페이의 러시아 서비스가 중단되자 이로 인해 모스크바 지하철 등에서 애플페이의 교통카드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의 대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2년 팀 쿡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활성화된 애플 기기는 총 약 18억 대이며 이 중 아이폰 사용자의 수는 약 10억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해 전
전 세계 인구는 약 79.5억 명인 만큼 지구상 8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아이폰을 이용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추가로 2021년 2월 애플워치의 사용자 수가 1억 200만 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시계 시장 점유율에서 롤렉스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큰 것으로, 참고로 애플워치는 인류의 시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시계로서 그 이전에는 G샥이었으나 사실상 판매량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역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인 엄청난 제품을 만들어낸 애플의 사옥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스티브 잡스의 최후의 프로젝트답게 약 14만 평 부지에 건설된 우주선을 닮은 이 애플파크라 불리는 사옥은 건설 비용만 약 50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3,400억 가량의 비용을 들여 건설한 것으로, 참고로 5조 3,400억 원이면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LG전자,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한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돈으로 애플은 이러한 규모의 돈을 오직 사옥을 짓는 건설 비용에만 투자한 클래스를 보여주었으며, 추가로 애플에 따르면 건물에 쓰인 유리 패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곡면 유리이며, 또한 건물의 높이는 낮추는 대신 너비를 넓게 만든 이유가 건물 옥상에 17메가와트의 전기 설비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열 에너지 설비를 가동키기 위함으로, 이로 인해 애플파크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력은 자체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동될 정도로 애플파크는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시작해 노트북, 스마트폰, 에어팟, 애플워치, 이제는 전자기기를 넘어 애플페이와 같은 핀테크와 아이클라우드, 애플TV, 애플케어 플러스 등 서비스 부문까지 지구상 가장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애플, 그리고 이러한 애플의 가장 효자 상품인 아이폰, 컴퓨터로 시작해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으로 10억 명의 팬덤을 보유한 기업인 만큼 앞으로 또 어떤 혁신적인 제품들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혹시 애플의 효자 상품인 아이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이노가 휴대폰을 정말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방법을 전달드립니다. 휴대폰 성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우선 성지 오프라인 구매 방법은 첫 번째 띠링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두 번째 휴대폰을 누르고 휴대폰 시세표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시세표를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기준과 시세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좌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쪽지로 성지의 위치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구매 방법입니다. 택배로 받을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띠링 어플에서 인증을 하고 비밀의 방을 입장, 마음에 드는 기계를 찾고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 가입 형태와 지원금 유형 등을 참고해주세요.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할인 금액을 확인하고 내가 총 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비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은 진동의 개수를 듣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바꾸실 때 띠링을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자 위대한 기업인 애플에 대해 알아본 두이노의 177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기업 애플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이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